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3년, 5년 이 시장에 있었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2021년 불장 때도 있었고 2022년 베어마켓도 겪었고 지금까지 쭉 버텨오신 분들 많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베테랑 투자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이 20%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머지 80%는 여전히 본전치기이거나 손실 상태인 건데 한두 번 운 좋게 큰 수익을 냈지만 결국 다시 토해내고 지금은 예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인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이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2021년에 1억을 만들었는데 욕심부려서 다 날렸어요. 이 작년에 반등했을 때 팔았는데 더 올랐어요 등등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차트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게 정말 운의 차이일까요? 정확히 아닙니다.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면 이 투자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에는 신규 투자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꽤나 오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이 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실수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경험에 대한 과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21년 불장을 겪어봤으니까 2017년 불장을 겪어봤으니까 2022년 폭락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베테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오히려 2021년에 쉽게 돈을 벌어본 기억이 독이 되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2021년 불장 때 큰 수익을 냈던 사람들 중 90% 이상이 그 수익을 다시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의 성공을 내 실력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1년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폭증과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수, 엘살바도르 법정 앞에 채택 등 한 번에 모든 호재가 몰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이 차트도 모르고 아무거나 사도 돈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 게 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사이클에 대한 편향된 이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사이클과 똑같이 갈 거야, 아니다, 이번엔 완전 다르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실은 항상 그 중간 어디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과거와 다른 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사이클 특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4년마다 오는 반감기, 그에 따른 공급 충격, 그리고 이어지는 가격 상승 패턴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추가된 변수들이 이번 사이클들을 더 폭발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이제 1월 현물 ETF 승인은 정말 게임 체인저였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전통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이 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전 사이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에 따라 시장이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수조 원 단위의 기관 자금이 체계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이클의 강도와 지속성을 모두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은 무너지는데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도달하고 이러한 것이 이것 때문이다, 현물 ETF 때문이다 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서 변동성이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 비축 계획까지 더해진다라면 이번 사이클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100배 수익을 놓쳤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번째는 알트코인 중독입니다. 아마 이제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미 시장을 경험해 본 분들일수록 비트코인은 이제 10배 수익은 힘들다. 10백원은 힘들다. 쉽게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부자가 될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립니다. 특히나 이 지난 사이클에서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이 코인들이 수십 배 올라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코인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트코인들은 분명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너무나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현재까지 회복한 알트코인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여전히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80% 이상 하락한 코인들이 부지기수죠. 반면 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2021년 고점을 이미 넘어섰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함정은 이 포트폴리오 관리의 부재입니다. 이 시장이 오래 있다라 보면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됩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종 알트코인들 어떤 분은 지갑에 30개의 서로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코인은 70% 수익인데 어떤 코인은 50% 손실이고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이 30%일까요? 50%이신가요? 아니면 더 적으신가요? 뭐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비중을 최소 70%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도 70에서 80%를 비트코인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더리움, XRP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이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ETF 자금과 기관 투자, 정부 비축 이 모든 게 이 비트코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결국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구조라면 굳이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이제 안전자산이 되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금이 15조 달러인 걸 생각하면 아직 성장 여지가 엄청나죠. 게다가 전 세계 이제 정부들이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100만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다섯 번째는 타이밍에 대한 착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오래 경험한 분들일수록 이번엔 타이밍을 잘 맞춰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이 타이밍보다는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이제 바닥이겠지라며 매수했다가 더 빠져서 손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계속 보유했다라면 지금 엄청난 수익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에 비트코인이 16,000달러였을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시장의 공포가 엄청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빠질 거야. 아직 바닥 아니다. 1만 달러 붕괴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또한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제 홀딩을 잘하는 저조차도 그러한 극심한 두려움이 가득했고 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이 16,000, 15,000달러를 터치 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5배 이상 수익이겠죠. 이 타이밍을 맞추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여섯 번째 문제는 이 수익 실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테랑 투자자들 중에 두 가지 극단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파는 타입과 두 번째로는 절대 안 파는 타입입니다. 사실 저는 이 극단적 홀더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도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너무 빨리 파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놓치고 절대 안 파시는 분들은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2021년에 큰 수익을 냈다가 다시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없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하락도 그대로 맞고 상승도 그대로 타고 합니다. 안 팔기 때문이죠. 네, 이제 일곱 번째는 정보 과부하와 이 노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오래 경험하다 보면 정보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뭐 이것저것 다 알고 싶어 하고 이 모든 뉴스를 체크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특히나 단기적인 노이즈에 휘둘려서 장기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저 이벤트 때문에 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매번 포지션을 바꾸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선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큰데 그러면 언젠가 갑자기 시드가 녹아 있고 청산당해 있습니다. 이 여덟 번째는 과거 성공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에 특정 알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던 분들이 여전히 그 코인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과거에 통했던 전략이나 코인이 지금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착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함의 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기관 투자, ETF 자금 유입, 이 정부 비축 계획 모든 게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는 게 맞죠? 물론 이더리움이나 몇 개의 검증된 알트코인을 섞을 수는 있겠지만 주축은 비트코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은 정말 다릅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과 투기 자금이 시장을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기관들의 장기 투자 자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성숙도가 한 단계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진짜 투자가 된 거죠.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과거보다 길고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내심도 필요하겠죠. 몇 주, 몇 달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최소 1년에서 2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중간에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며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기관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분할 매수에 진화된 접근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라고 판단되면 매수를 줄이고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를 늘리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제로 포지션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적 상승장에서는 아예 빠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익 실현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전통적인 수익 실현 방법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과거처럼 일정 수익률에 일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초기 상승 단계에서는 보유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후반 과열 단계에서만 점진적으로 매도하는 식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 달러의 강약,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모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의 지수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 모든 게 비트코인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관 투자자 패턴 이해하기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분기별로 리밸런싱하고 연말 정산,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시점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라는 게 내가 이때 시점을 알아서 대응을 해서 뭐 이 쇼 포지션을 걸었다가 다시 끝날 것 같으니까 롱 포지션을 걸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오는 조정이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 때문에 어떤 분기에 기관들이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구나라고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대응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대응은 무대응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ETF 자금 유입 패턴을 보면 꾸준히 매수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적 매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큰 조정이 와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여덟 번째는 리스크 관리의 진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손절매 기준만 정하면 됐지만 이제는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 조절과 시장 사이클에 따른 포지션 조정, 외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기본기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기, 이런 기본 원칙들 말이죠. 이 아홉 번째는 정보 필터링 능력입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장기적 트렌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뉴스 중요한데 누군가의 가격 예측은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소셜 미디어에 과장된 정보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멘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사이클이 정말 크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꾸준히 차근차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에 일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감정 기복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비슷하면서도 더 폭발적일 가능성이 높으니 포지션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에서 이 비트코인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기 타이밍보다는 장기적인 포지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패턴을 이해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마인드셋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과거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은 정말 특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변화는 제도화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당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들이 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투자는 결국 확률과 시간의 게임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오늘 말씀드린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은 2번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지만 검증된 원칙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어떤 패턴으로 투자를 해 오셨나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특히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 대한 여러분만의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장을 경험한 동료 투자자들끼리 인사이트를 나누다 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